자, 구평에 나왔던 광활루기 좀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뒤로 보기부터 좀 보면, 자, 4번 문제, 네 번째 문제 보기 있어. 자, 읽어보자. 자, 광활루기는 수산이라는 호를 쓴 사람의 수산은 작가 이름이 아니라 호였던 거지. 자, 이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이다. 그럼 이건 원래 한자로 써졌던 거야. 자,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의 앞부분에서는 내용을 소개하는 식구,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다시 한번 밑줄 쳐보자. 내용을 소개하는 식구, 그 다음에 해당 회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본문 속에는 끊어주고, 자,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지되어 있다. 이런 것도 평가나 감상까지 있구나. 자, 광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가의 견해가 함께 드러나 있다. 기입이 드러나 있다는 얘기야. 자, 됐으면 본문 들어가 보자. 자, 제1회 본놀이 오작교에서는 설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이 그네를 뛰네라고. 근데 이게 이제 짤막한 식구가 되겠지. 짤막한 식구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야. 자, 설랑이라고 하면 신선선자의 산의 랑자니까 여기서는 오작교에 서 있는 설랑이가 여기서는 요거 이몽룡에 해당되는 인물이겠지. 몽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몽룡. 그다음에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이 그늘 뛰네. 그 아름다운 사람을 가인이라 하는데 미인인데 여기서 미인은 춘향이 되겠지, 그렇지? 춘향. 자, 광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활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요. 그럼 여기서 이도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설랑, 몽룡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보니까 다시 한번 봐봐.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됐어. 앞에 말을 다음 구절의 첫 말로 삼고 있지. 우리 이렇게 앞에 표현이 앞말의 끝부분이 다음 구절의 시작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이럴 때 사용된 표현 기법 뭐라고 해? 그렇지, 연쇄법. 그렇지, 여긴 연쇄법이 사용되어 있어. 다음 구절에도 계속 연쇄법이 나오지. 자, 계속해서 보자. 자, 광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 중량 넘어가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A 박스가 있으면 A 박스는 그냥 바로 풀기로 했으니까 A 관련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몇 번째 문제? 아까 그 마지막 문제였네. 자, A 기억을 이용한 건데, 적절치 않은 건데, 우리 A 부분만 먼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 자, 1번. A에서는 식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주며 해당 해에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니까 배경으로 볼 수 있겠지. 봄이라는 배경, 버드나무 언덕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들어가니까 일단 1번은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 A를 통해 해당 해의 주요 공간이 광활루를 소개하며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역할 잘 드러났지? 동그라미. 이도린이 놀러를 갔다. 춘향이를 만났다. 그리고 작품이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3번.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했고,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 다음에 5번. A와 기억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고,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 감상법 설명? 이런 거 전혀 없었지, 그치? 끊어주고 답은 5번. 이렇게 답이 되겠다. 적절치 않은 5번. 시작부터 답이 나오네. 자, 됐으면 넘어가자. 다음 넘겨서, 자, 중력 아래로 내려갈게.
자,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한에게 말했다. 일단 이도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물은 김한이라는 인물이 있어.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넌 저것을 아느냐? 김한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라는 거 보니까 이도린은 김한에게 반말하고 김한은 이도린에게 높임말 쓰니까 주종관계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다.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이 사람은요, 점점점 뜸을 들이고 있지.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의 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교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기생 학교로 볼 수 있어. 기생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따지자면 아이돌 기획사쯤 돼. 자, 그래서 이 교방은 기생 학교. 우리 기생들도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 배우지, 그렇지? 자, 거기에 행수라고 하면 우두머리야. 거기 우두머리 기생인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는 이건 뭐 서술자의 내적인 독백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건 개입으로 볼 수 있어, 서술자의 개입. 평가에 해당되는 거지, 생각.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겠냐? 여기서 말하는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는 누굴 뜻하겠어? 월매 얘기하는 거지. 반쯤 쭈글쭈글해진 노파. 이건 월매야. 그랬더니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늘도 잘하며 그 용모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만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국가 최고의 미인이란 얘기지. 자, 넘겨서.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 이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것도 개입이지. 자,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 눈치 빠른 기만.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못하느냐? 아,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텐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새 그 새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이에 기만이 머리를 떨고 갔다.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러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춘향의 입장에 대한 이제 개입으로 볼 수 있지.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춘향이 나온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 이것도 개입이야. 서술자 개입. 자,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 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활로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이게 누구지?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거 봐봐. 이게 누구지는 누구의 생각으로 볼 수 있어? 그렇지. 춘향의 내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춘향의 내적 독백. 또 가루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 자,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활로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그러니까 춘향도 이도린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지. 찬탄을 했으니까. 자, 갑자기 기만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낭자 어디 있어?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기만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춘향. 자, 기만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놓여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보고 어제 남문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집을 지은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귀인은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귀한 사람. 자,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 사또를 몰라보겠느냐라고 했어. 그러면 그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있던 거를 춘향이는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 이 귀인을 본관 사또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치? 자, 그랬더니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 자제 도련님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사또 자제 도련님이 주치고 요거 김한이 봤을 때는 도련님 얘기한 거라 했지. 귀인은 도련님이야. 그때 기특한 김한이. 자,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낭자, 우리 도련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추향인지 알겠느냐? 내가 춘향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짓거리를 해서 일이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됐다? 김한 때문에 이도린이 춘향의 이름을 알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춘향 낭자, 그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흥이 바란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가 그네 뛰며 노는 것도 마침 이때이니 지금 모두 우연이란 얘기지. 그러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냐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 하시기에 행수기생의 딸입니다 라고 말했어.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내는 누굴 뜻하겠어? 이도린 얘기하는 거지. 자, 취향낭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그러면은 화는 안 좋은 일이잖아. 복은 좋은 일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화는 뭘 뜻하겠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그렇지. 안 가면 화를 당할 것이요. 또 가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구나. 자, 되었으면 1번부터 보자.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보면 자, 이도리는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다는 사실 이건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는 안 봐도 될까? 오케이, 넘어가자. 다음 2번.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데 1번부터 보면은 자, 춘향이 그늘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소? 아니지. 꽃그늘은 춘향이가 숨은 장소지. 다음 2번.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아니지. 김한을 기다린 적이 없어. 다음 3번.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맞지. 그렇지. 말소리가 나서 몸을 감췄고 그 상태에서 그곳을 광활루 쪽을 보니까 이도린이 있었던 거지. 다음 3번. 자, 윗글에서 김한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 이도린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가 아니지.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다음 2번.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이 고귀한 신분이 아니지? 기생의 딸이니까. 다음에 3번.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기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니? 아니지, 그렇지. 이도린이 춘향을 풍류를 즐길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이도린의 판단이야. 다음에 4번.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서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 아니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야. 만날 수 있도록 한 거지. 다음 5번.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준 거 맞지? 그렇지. 우연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 적절하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우연히 왔고, 우연히 기회를 탔고,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연히 겹쳤다. 자, 요즘은 다 됐네.